수급계산서는 얼음땡 할 때 물이죠, 물. 중간에 흐르는 물. 얼음과 땡, 그죠? 얼음, 땡, 얼음이니까 녹았을 때, 땡일 때 이제 올해 어떻게 벌었는지 일정 기간,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 우리가 번 게 얼마인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번 게 말 그대로 100이 있으면은 그만큼이 100만큼이 요 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그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회사의 말 그대로. 그래서 수익 비용이 있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수익과 비용에 나가서 100만 원 번 거를 할 건데 그 100만 원 어떻게 벌었는지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볼게요. 보면은 매출이 있고 매출의 원가가 있고 여기까지가 매출 총이익입니다. 판매 관리비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영업으로 번 거니까. 그리고 매출 원가랑 판관비의 차이는 재고 자산이나 제품 아니면 서비스에 대응되는 거, 직접 대응되는 거, 그 금액은 매출 원가로 가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그 공통비 같은 성격 그런 건 판관비로 가고 이거는 재고나 아예 수익 비용이 돼서 나갈 수 있는 뭐 제품 원가 요 정도 수준만 매출 원가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가에서 기본적으로 더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해봤고 영업 외를 이제 고려하고 비용 우리가 법인세도 내야 되니까 법인이라고 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단기순이익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형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식 하시면은 좀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올해 번 거를 또 미래로 밀어서 추정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 먼저 알아두시고 세분적인 거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말 그대로 판 거죠. 제품과 서비스를 판 게 이제 매출액이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여기에 대응돼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뭐 생산 아니고 뭐 사오기 위해서도 괜찮아요. 같은 제품과 서비스와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완전하게 거의 대응이 되는 이제 그런 거 생산과 관련된 거 그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빼면은 그래서 생산 관련된 것만 해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공통비 같은 거 사무직 인건비나 광고 선전비 등 마케팅 비용 등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쭉 이렇게 전반적인 거 그런 거가 이제 나오는 거고 영업이익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또 빼는 거죠. 이렇게 빼갖고 영업과 관련된 이익 생산 그다음에 영업 여기는 성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 외랑 보면은 영업이 아닌 거니까 요거는 어떤 기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간 동안 영업외에서 발생하고 기타라 보면 돼요. 영업이 아닌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걸 고려해서 그 법인세 지출하기 전 이익, 세전 이익이 나온 거죠. 말 그대로 세금 전 이익이니까.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그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또 빼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게 이제 다 돼서 모든 걸 다 줄 거 줬죠. 뭐 인건비로도 다 나가고 세금으로 나가고 뭐 이자 비용 나가고 다 싹 나가갖고 일단 번 돈에서 남은 돈 만들기 위해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나면은 잉여가 나오죠. 당기 순이익이에요. 이게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가가지고 얼음땡이 되는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래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의 최종 합이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도 가능하고 유보가 되면은 또 이익 잉여금으로 쌓여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얼음땡 할 때 거기도 적히고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이익 잉여금을 매개로 얼음땡 놀이가 된다.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역할이죠.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이제 자본의 변동을 보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분 변동이 뭐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경우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감자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지분 변동에 대한 거는 많이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조달하면서 하는 걸 이제 나오는 거고 처음에 자본금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은 아까 액면가까지는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액면가 초과금 100원에 대해서 아까로 치면은 500원과 100원이니까 그거는 이제 자본 이익으로 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을 통해서 순이익이 발생한 거 단기 순이익이 아까 발생한다고 아까 봤죠? 손익계산서 전 페이지에서 그게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이익잉여금으로 가면은 이제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하면 또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또 감소만큼 또 벌면 되겠죠. 얼음 땡 할 때 또 땡해서 벌고 또 나눠주고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줄 것도 주고 주주에게 그리고 쌓일 건 또 쌓여갖고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이제 기업이 순환한다. 그래서 물과 얼음처럼 그 이렇게 얼음땡을 한다. 계속 제가 여기 만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래서는 돌고 도는 관계다. 그래서 자본 변동까지 해봤고, 현금 흐름표. 우리가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현금도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금이 있어야 망하지 않으니까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 그 현금 기준으로 그 만든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주의의 어떤 재무제표를 그 현금만 뽑아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 현금을 보기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개로 적혀 있는데 이 세 개를 먼저 일단 크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봐보면은 이제 영업활동에서 그 발생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말 그대로 생산과 판매를 통해 발생한 여기서는 현금의 유출입.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한 거. 영업자산을 매입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거. 그리고 영업자산 매각. 그러니까 영업에 관련된 어떤 투자 그 쪽에 어떤 현금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형자산 뭐 이런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걸 영업하기 위해 사는 1년 이상의 어떤 자산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유출입, 현금에 그런 걸 보는 거고, 재무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자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필요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니까 뭐 이자나, 그래서 조달된 자금에 대해 뭐 대가가 발생, 뭐 이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린 이자죠. 이것도 뭐 이자나 뭐 그렇게 관련된 것들에 대한 현금의 어떤 유출입, 그거는 이제 재무활동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변동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얼음땡 했을 때 현금 변동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디테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분계가 쫙 있다 보면은 거기 현금에 있는 것만 모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 결국은 회사 하면서 짱이니까 그거를 한번 별도로 보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작성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개를 먼저 외우시고, 이거는 현금을 보기에 만든 말 그대로 현금 흐름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을 보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은 거, 아직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영업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니까 그 회계 정책이나 어떤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우리 현금만 보고 싶다. 그리고 현금만 보고 싶으니까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외상 매출만 한다면 현금이 안 들어오고 그냥 어쩌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흑자긴 흑자인데 회계상 뭐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면은 이익의 질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중에 채무상환 능력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현금만 보는 거니까 말 그대로 미래에 발생할 것도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지금 사실 내가 빌려주는 채권자라면은 조금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표를 보면 나온다.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창출했는지 나중에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실질 배당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도 뭐 현물 배당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배당을 많이 하니까 현금의 변동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실질 뭐 배당도 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연관이 또 되겠네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이익의 질, 그 다음에 영업 성과 이런 것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유용성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